뭐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100, 100일 밑으로 내려가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그구나.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 빠르죠? 네 번째 시간은 오늘 보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저를 보지 않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저를 보지 않는다. 개론쌤 보고 싶어서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일어나서 또 학원 나오고 이런 일은 없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오늘이 이제 문제풀이 과정 전반부 끝나는 겁니다. 자, 다음 주 쉬고 다다음 주부터는 투자론 들어갈 거예요. 투자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공부 열심히 하시라는 거. 자, 갑시다. 오늘은 네 번째 주인데 오늘 주제가 뭐였습니까? 시장론. 시장론입니다. 그러면 시장론에서 뭘 공부할까를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6가지 사항 공부하거든요. 첫 번째 뭘 공부할 겁니까? 부동산 시장에 기능이 있었습니다. 기능은 빈번하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빈번하게 출제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특성 또는 특징. 부동산 학에서는 특자 들어가면 시험 문제라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중요할 수 있다. 두 번째,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주택시장. 그럼 주택시장에서도 역시 두 가지 배웁니다. 뭘 배워요? 주택시장에서 주택 이용화 현상, 주거분리. 그 다음에 세 번째, 효율적 시장. 이상한 말 배우잖아요.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에서는 세 가지 사항을 배우고 간다. 초과 이윤 여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시장도 할당률 추정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정보가치 구하는 거. 계산 문제. 아까 풀어보셨죠? 정보가치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그럼 뭐가 기억나야 돼요? 실미미. 처음 들어봤습니까? 그러구나. 자, 좀 이따 보게요. 정보가치 구하는 거 실미미. 실현가치 마이너스 미실현가치 곱하기 미실현 확률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성 이런 거. 자, 여기까지가 전반부고, 이제 후반부는 서양 오빠들이 나오는 거. 지대이론. 지대이론에서는 한 6명 정도 알고 가야 되잖아요. 리카도, 마르크스, 피넨. 허프는 좀 이따 나와, 허프는. 캔버스하고 좀 이따 나온다니까. 한참 몰랐어, 이거는. 자, 마르크스 했습니다. 피넨, 알론소, 마샬, 파레토. 이렇게. 자, 마샬 했다니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도시공간구조이론. 도시공간구조이론에서는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나오죠. 네 사람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호이트의 선형이론, 해리스와 울만 두 사람이야, 두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해리스와 울만 다핵심 이론. 그래서 네 명이 나오죠. 자, 여섯 번째가 입지이론. 입지이론은 상업입지론하고 공업입지론 두 가지. 압도적으로 상업입지론이 중요하다. 그러면 상업입지론에서 가장 먼저 크리스탈러, 그 다음에 네일리, 그 다음에 그냥 네일리 하지 말고 네일리, 컨버스, 그 다음에 허프,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허프 나오고 또 넬슨, 뭐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입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공업입지, 베브하고 레시 이렇게. 자, 이렇게 6가지를 배웁니다. 그러면 하나씩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한 문제씩. 그럼 6문제 출제된 적이 있어. 가장 많이 출제될 때니까 6문제 출제했어요. 근데 4문제 내지 5문제 출제합니다. 그럼 4문제 출제하면 이 부분에서 2문제, 이 부분에서 2문제 이렇게. 그래서 한 5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출제 비중이 약간 떨어지고 있고, 주택시장 꾸준하게 출제하고 한 문제, 효율적 시장도 꾸준하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출제하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근데 가끔씩은 지대이론하고 도시공간 묶어서 한 문제, 그러나 입지론은 한 문제 내지 2문제를 출제하는 단독적으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능, 특성부터 가볼 건데, 자, 그럼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능, 특성부터 볼까요? 특성 기능 가려는데 이렇게 막 작동이 안 된대요. 자, 다른 수업도 그런가? 왜 개론은 유난히 작동이 안 되죠? 아니? 자, 가봅시다. 이제 되는가? 오케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자고요. 가장 먼저 우리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성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배우니까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인 시장과 불안정적인 시장을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부동산 시장은 뭐다? 불안정적인 시장이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면 안정적인 시장이 되게 한 조건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나 보다 하시라고. 그러면 안정적인 시장에서는 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은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추는가 못 갖추는가.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불안정적인 시장입니다. 결론은 안정적인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이다? 불안정적인 시장이다. 그럼 왜 불안정해진가? 수요자, 공급자가 다수일 때 안정적이 된다. 그런데 부동산은 비싸요? 고가성. 법적 규제 때문에 수요자, 공급자가 소수다. 그럼 예전에 이렇게 출제했죠. 예전에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로 구성된다. 이렇게 했거든, 부동산 시장은. 그럼 틀린 말입니다. 소수의 수요자, 공급자. 그러면 안정적인 시장의 조건 하나도 갖추지 못해, 사실은. 첫 번째 조건을 갖추지 못했죠.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부동산의 고가성은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OX, O. 법적 규제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OX, O. 이 법적 규제를 다른 말로 정부의 개입이야. 정부의 개입. 그럼 정부의 시장 개입은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OX, O.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상품이 동질해야 돼. 모든 상품이 똑같을 때 그때 시장이 완전경쟁이야. 근데 부동산은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죠. 그럼 개별성 때문에 상품이 표준화, 비표준화? 비표준화. 그러면 시장이 완전이다, 불안정이다? 불안정. 똑같은 상품이 거래될 때 상품의 동질성이 있을 때 완전경쟁인데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상품이 비표준화다, 다 다르다. 그럼 완전 불안정? 불안정이 된다. 불안정. 그래서 이제 작년 시험점이 이렇게 됐다고 봐요. 개별성은 토지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게 작년 시험 지문입니다.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개별성 때문에 상품이 다 달라진다. 그럼 시장은 불안정해진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네. 고가성, 개별성, 법적 규제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됐죠? 그럼 결론,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한 시장이다. 그럼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한 시장인데 왜 그러는가? 고가성, 개별성 등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 이제 지문 하나 나오겠죠, 여기서는. 어쩌다 한 번씩 지문 나오는 겁니다. 이미 개별성은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얘는 부동산의 특성, 개별성 볼 때 다 배우는 거고. 자, 이제 시장을 봤으니까, 시장이 이제 개념 정도로 봤으니까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으로 갑시다.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이렇게 어떤 것 같은데요. 이가정자 교양 이렇게. 근데 이 중에서 기본적으로 기능은 단독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 뭐는다 지문 어쩌다 한 번씩 들어가는데 그동안 저하고 공부하면서 기능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조세의 기능이 있어. 조세의 기능. 그다음에 또 무슨 기능이 있었냐면 주택금융의 기능이 있었어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 이 기능이 역할인데 이 기능은 시험에 단독문이 되지 않고 어디서 나오든 간에 조세의 기능도 단독문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부동산 금융의 기능도 단독문이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지문 된다. 지문.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어제도 한 번씩 지문 내죠. 그러면 지문 내면 교환 기능이 있다. 양과질을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 이 세 가지는 그냥 이 타이틀만 알면 돼요. 근데 나머지 세 가지, 토지형 형태를 결정한다, 가격을 창조한다, 자원을 배분한다. 이 세 가지는 옆에 이렇게 지문을 만들어 나온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6가지 중에서 그냥 타이틀만 내는 게 정보 제공, 교환, 양과질의 조정. 내 자원을 배분한다 이렇게 낼 수도 있고 부동산 시장은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물어볼 수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자원을 배분하는데 부동산이 갖는 특성 때문에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자원 배분이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이다. 그럼 비효율적인 것을 시장이 실패라고 한다. 그럼 이렇게 내겠지. 부동산 시장은 자원과 공간을 배분하는데 근데 효율적인 배분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배분이다. 시장이 실패한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가끔씩 이제 소유권을 할당한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302호에 살고 있다. 그 302호 부분이 소유권이 여러분에게 배분된 거죠. 이것을 소유권을 할당한다. 그 부동산 시장은 소유권을 할당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기능이 있다. OX, O. 자, 가격 창조, 가격 결정하는 건데, 근데 가격은 매도인 제한 가격과 매수인 제한 가격의 접점에서 가격 결정된다. 자, 책을 보면 그 박스에 부동산 시장의 기능 나오는데 가격 결정에 좀 더 디테일하게 써놨어요. 점점 상승하는 매수인 제한 가격이 상한지를 써놨죠. 자, 그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돼요. 그 옆에 있는 거. 그 옆에 보면 그러면 기출지문 43쪽 기출지문 세 번째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도인 제한 가격과 매수인 제한 가격이 접점해서 가격이 형성된다. 이 정도 하시면 된다고. 옆에 있는 본문은 좀 디테일하게 써놨는데 거기까지 하지 마시고 자 여기 정도 하시라는 소리요. 그 다음에 1번 토지 이용 형태를 결정한다. 이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를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공업용이냐 어떤 정도로 이용할 것인가 그걸 토지 이용 형태를 결정한다. 그럼 이 토지를 상업용으로 이용할 사람이 1억을 제시했다. 주거용으로 이용할 사람은 이걸 8천만 원을 제시했다. 그럼 이 토지는 무슨 용도로 이용합니까? 상업용. 그럼 결국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토지 이용 형태가 결정된다. 맞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시장의 기능도 끝났어요. 그냥 가볍게 보는 거예요.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 또는 특징.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언제나 나왔습니다. 별표 5개 있습니다. 요즘은 출제 비중이 약간 떨어지고 있다는 거. 부동산 시장의 특징 아까 봤네요. 안정경제, 불안정경제.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부동성 때문에 시장이 지역별로 국지적으로 형성된다. 좀 이따 효율적 시장을 배울 건데 효율적 시장에서는 강성, 약성, 중강성 중에서 부동산 시장보다 중강성. 추상적 시장, 구체 시장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장소를 가지고 있으면 구체적 시장, 장소가 없으면 추상적 시장. 그러면 동대문 시장은 장소가 있죠. 남대문 시장도 장소가 있죠. 대구의 서문시장, 부산의 뭐 국제시장 다 장소가 있잖아요. 그런 시장은 구체적 시장. 그럼 추상적 시장은 장소가 없는 거. 노동시장, 자본시장, 외환시장 이런 건 장소가 없다고. 그런 시장을 추상적 시장이라고 한다고. 그럼 여기 자본시장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부동산 시장을 자본시장으로 본다면 그러면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본시장이 어디가 있어요? 장소가 없잖아요.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은 장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을 자본시장으로 본다면 추상적 시장이라는 소리야. 그런데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지역으로 본다면 그러면 인천이라는 부동산 시장, 서울이라는 부동산 시장, 대구라는 부동산 시장 이렇게 있다는 소리야. 그럼 대구의 부동산 시장이 어디 있는데 대구가 부동산 시장이 대구라는 장소가 그렇게 본다면 장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은 자본시장으로 본다면 추상적이지만 근데 구체적 장소로 본다, 지리적 구역으로 본다면 그러면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 시장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과 구체적 시장의 성격을 모두 갖는다. 아주 중요한 지문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지문은 너무너무 많이 나왔죠.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이 갖는 부동성 때문에 지역별 부분 시장이 된다. 국지적 시장이 된다. 책 보면 이 밑에 1번부터 해서 4번까지 이제 설명이 나와요. 그 설명 외울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지역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뭐였습니까? 다르다. 지역별로 모든 게 달라진다 했잖아요. 지역별로 가격, 경기 변동, 수요 공급, 시장 상황 전부 다 달라진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4번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다.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시장이다. 지역별로 모든 게 달라진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걸 잘 나왔는데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 동질적인 가격이 형성된다. 시장 상황이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OX, X. 지역별로 중간에 무슨 말이 나와도 다르다. 지역별로 가격, 경기 변동 다 다르다 이렇게 치면 되죠. 그럼 이제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나오면 책에는 이 개별성이라는 말이 없어요. 부동성은 있지만 자, 개별성 때문에 상품이 비표준화,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의 비공개성. 아까 상품의 비표준화는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다 다르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시장의 비조직성은 조직화를 용이하게 만든다. 이렇게 한다고.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시장을 조직적으로 만든다. 조직화를 용이하게 만든다. OX, X, 비조직적으로 만든다. 유통구조로 갖지 않는다. 여기 세 가지 비 중에서 가장 시험에 등장하지 않는 게 이 비조직성입니다. 이 세 가지 비 중에서 가장 잘 안 나오는 거. 요즘은 이걸 냈죠. 거래 비공개성. 어느 조건으로 샀다 팔았다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보 수집이 곤란해진다. 그러면 정보 비용이 들어갈 것인데 그것을 거래 비용이라고 한다. 그 부동산의 개별성은 부동산 거래 비용을 높게 만든다. OX, O. 수급 조절의 곤란성 6번인가 나왔죠.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더라도 공급이 못 따라온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잘못됐다. 단기적 가격 왜곡. 장단기적으로 왜곡. 그럼 뭘까 있을까? X. 단기적으로 왜곡이라고 5번 나오고 한 번은 장단기적으로 왜곡. 그러면 틀린 말. 단기적으로 왜곡. 자, 이제 부동산의 특성,
시장의 특성 다섯 번째, 정부가 너무너무 많이 개입한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 기능을 떨어뜨린다. 저하시키고 가격을 애곡시킬 수 있다. 우리 인천의 아파트 평당 가격이 3천만 원이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분양가 규제한다. 2천만 원으로. 그래서 가격을 애곡시킬 수 있다는 소리죠. 단기거래의 곤란성, 매매기간의 장기성, 환금성이 낮다는 거죠. 환금성이 낮다. 자, 이번에 모의고사 1번 문제인가 2번 문제 이건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나왔었죠? 2번 문제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자산으로서 부동산. 그 2번 문제는 잘 나오지 않아요. 자산으로서 부동산 그것은 거의 나오지 않는데 모의고사는 냈더라고. 제가 낸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셨으면 어느 부분에서 많이 듣던 말들이 나오던가요? 어느 부분에서? 전혀 기억이 없습니까? 35번부터가 많이 들었던 말들 안 나왔어요? 35번부터 40번까지가 제가 낸 겁니다. 그러면 거기 다 틀렸는가 또 봐야 되겠네?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스타일이? 그렇지 않았나요? 아, 그랬구나. 너무 어려웠다. 그것만 느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제가 35번부터 40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맞출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았구만. 자, 자, 그러면 얘는 잘 안 나와, 사실은. 일 안 나오는데, 환금성이 낮다. 환금성이 낮다. 투자론으로 가면 유동성이 높다. 이런 소리잖아요. 중간성 효율적 시장에서 좀 이따 배울 거고, 정보의 비대칭성. 그럼 정보의 비대칭성은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얘는 정책론에서 나와요. 정책론에서 시장 실패 원인 5가지 예고가 있잖아요. 시장 실패 원인 제가 해볼게요. 첫 번째, 불안정 경제. 두 번째, 규모 경제. 다른 말로 비용 체감처럼. 세 번째, 공공재. 네 번째, 예부 효과. 다섯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안전성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되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시장의 실패, 정보가 개입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책에 있고 이거는 책에 없으니까 쓸 사람 써보라겠죠. 제가.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되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정보가 다르면 가격이 잘못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걸 가격 왜곡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9번도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옆에 기출지문이 있으니까 제가 안 써놨습니다. 자, 공매라는 것은 빌려서 팔고 갚아주는 거야. 이건 주식시장이 주로 나타나는데, 자, 제가 현대자동차 주식을 여러분에게 10주를 빌렸어요. 그러면 현대차 주식이 한 주에, 만약에 이게 한 주에 30만 원이라고 해봐요. 30만 원. 30만 원이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10주를 빌렸어요. 그래서 팔았습니다. 그럼 제가 300만 원이 지금 들어온 거야. 제 주머니에. 근데 이제 10주를 빌렸으니까 여러분에게 갚아줘야 되는데, 그 다음날 현대자동차 주식이 20만 원 떨어져요. 제가 빌려서 팔 때는 30만 원이었는데 이제 20만 원 떨어집니다. 그럼 제가 20만 원 주고 10주를 사. 그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는 거. 그게 공매야, 공매. 공매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바로 갚아줘 버리는 거. 그것을 주식의 공매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주식 없이 여러분에게 10주를 빌렸습니다. 팔아서 300만 원 들어왔어요. 그 다음날 10주를 사는데, 그런데 얼마만 사요? 200만 원만 사요.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그럼 제가 하루에 100만 원 버는 거야. 100만 원. 이걸 공매라고 그래? 그럼 공매가 되려면 똑같은 물건이 있어야 돼. 빌려서 팔고 똑같은 걸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똑같은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해. 그러면 빌려서 팔고 똑같은 물건을 갚아줘야 되는데 부동산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공매가 영위하다, 곤란하다? 곤란. 이게 이제 작년에 처음 한번 등장했던 겁니다. 자, 이거는 책에 없고 기출지문 옆에 있어요. 기출지문 보시면 돼요. 자, 기출지문 볼까요? 책 어디 있는가? 책 44쪽. 기출지문이 몇 개 나왔냐면 5개 나왔는데 이제 마지막. 부동산은 대체가 불가능한 제약이기에 부동산 시장에서 공매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OX, X, 공매가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징 맞습니다. 그럼 이제 두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 20문제 풀었는데 그 중에서 2문제가 부동산 시장의 기능하고 특성에 관한 겁니다. 자, 틀린 것 그렇습니다. 틀린 것은 일반 부동산은 비대체성, 단기거래 제한성으로 인해 공매도가 곤란한 제하다. 이 공매도가 공매, 아까 마지막에 봤던 거. 그럼 공매도가 곤란한 제하이다. OX, O. 2번,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자원비용이 효율적이다. OX, X. 부동산은 개별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서 자원 배분을 하는데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자원 배분이 안 된다 해도 틀리고,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 해도 틀리고,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다.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점수는 70점까지 안 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 거. 그래서 자원 배분이 안 된다 해도 틀리고, 효율적이다 틀리고, 비효율적이다. 시장이 실패가 발생한다는 소리, 이게. 그래서 3번, 부동산 시장은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의 지역성 혹은 지역 시장성이 존재한다. 이게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 때문에 국지적 시장이다. 그 말이에요. 4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유형, 규모, 품질 등에 따라 구별되는 하위 시장이 존재한다. 자, 이런 거요.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장이 있고, 이렇게 전체 부동산 시장이 있고, 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하위 시장이라고 합니다. 하위 시장. 그러니까 부분 시장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유형별로, 여러분 주거용이 있고, 상업용이 있고, 공업용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주거용에서도 규모별로 30평대, 40평대 이렇게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50평대 이런 것을 하위 시장이다 이렇게요. 작년에 이거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5번 부동산 시장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 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나왔네요. 하나는 경제 주체의 지대 지불능에 따라서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기능 첫 번째, 이 가정자 교양에서 이 토지 이용 형태를 결정한다. 토지 이용 유형을 결정한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 반드시 2번 기억할 거.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지만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데 효율적, 비효율적, 비효율적. 자, 이제 2번 문제 갑시다. 2번 문제 박스에서 자,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 그렇습니다. 2번 문제는 여러분 책에 없던 문제일 겁니다. 아마도. 자, 갑시다. 자, 틀린 거 기억. 부동산 시장은 거래의 공개성으로 틀렸네.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공개적입니까? 비공개적입니까? 비공개적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거. 비공개적.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되며 이는 개별성과 관련이 깊다. 비공개성, B자 나오면 개별성과 관련이 깊다. 맞죠? 여기 이제 B자가 들어가면 옳은 말인데 B자를 뺐으니까 틀린 말이죠.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부동산 시장은 과도한 정부의 공적 개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엄청나게 개입한다는 소리요. 수급 조절 기능이 왜곡되는 정부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개입해서 더 나빠지는 건 뭐라고 그래? 정부의 실패. 정부가 개입해서 더 나빠지는 것을 정부의 실패.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했더니 네? 수급 조절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소리지. 그럼 정부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OX? O. 자, 디귿. 대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해당 부동산 수요도 증가한다. 틀렸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가 감소한다. 이렇게 감소한다. 자, 이거잖아요. 사이다가 있는데, 사이다. 사이다가 대체제가 콜라거든. 콜라. 그럼 사이다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콜라 수요도 증가한다. 사이다와 콜라하고 같이 먹나? 그렇지 않죠? 그럼 사이다 수요가 증가하면 콜라 수요는요, 증가했다, 감소다? 감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해당 부동산 수요도 증가한다. 틀렸죠? 그럼 이건 나오면요. 사이다 가격이 올라가면 콜라 수요는 증가한다. 이건 옳은 말인가요? 네, 이건 옳은 말이지. 이거는 저하고 수도 없이 있잖아요.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 해당 수요는 증가한다. 앞에 사이다는 똑같아. 사이다는 똑같은데 여기 수요냐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사이다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대체적인 콜라 수요는 감소하는 거죠. 사이다를 많이 먹으면 콜라 수요는 감소하는 거죠. 근데 여기 밑에는 사이다 가격이 올라간 거야. 그럼 사이다 가격이 올라오면 사이다를 많이 안 먹어. 그럼 콜라를 많이 먹여야지.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우리는 틀린 거 고른 거예요. 리을,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자에 비해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 비용의 비가역성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힘들다. 그게 비가역성이야.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힘들다. 비가역성. 서울에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아.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높으니까.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국립공원을 다 파헤쳐가지고 다 아파트 만들어버려요. 그럼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힘들어요. 그잖아요. 지리산 다 파헤쳤습니다. 지리산 파헤쳐서 아파트 만들었습니다.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지리산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것을 비가역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부동산이 갖는 비가역성 때문에 이어지는 말은 부동산 관련해서 의사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하라는 소리예요. 신중하게. 자, 그러면 봐요. 일반자에 비해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 이용할 때 비가역성.
북한산 국립공원 다 파헤쳐가지고 아파트 만들었다. 그게 이용한 거라고, 이용. 그러면 한 번 잘못 이용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힘들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반자에 비해서 의사결정 지원 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제가 만든 지문이 아니라 이건 실제로 나왔던 지문을 약간 바꿔놓은 겁니다. 지금 이게. 자, 봅시다.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야산이 하나 있는데 이걸 내가 개발할까 말까. 그럼 이렇게 개발할까 말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 이렇게 개발해서 아파트 단지를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보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쉽다, 곤란하다? 곤란하다. 원래 상태로 못 돌아가요. 이걸 비가역성이에요, 비가역성. 원래 상태로 못 돌아간다, 비가역성. 그래서 이걸 개발할까 말까 결정할 때 신중하게 하라는 소리야. 그럼 비가역성 때문에 의사결정할 때 신중해라. 의사결정 할 때 신중하게 하세요, 여기서요. 의사결정. 신중하게. 그러면 신중하게 해라. 이렇게. 그러면 도대체 이게 개발 가치가 있는가 없는지 도대체 난 모르겠다. 내가 의사결정해야 되는데 의사결정하는 분야가 있었죠. 의사결정하는 분야가 투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금융이 있었고 개발이 있었어요. 투금계는 결정 분야가 그렇습니다. 그럼 투자할까 말까, 돈 빌릴까 말까, 개발할까 말까 고민할 때 내가 도대체 모르겠다. 이때 이 결정할 때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되니까 이 결정할 때 도움을 주는 분야가 있어요. 도움을 주는 분야. 그걸 결정 지원 분야라고 해요. 결정. 의사결정 지원 분야다. 이렇게요. 서포트 해주는 분야. 이거 한 번 잘못 사용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힘들다.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 결정 지원 분야의 중요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결정 지원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게 감정평가. 감정평가사들이 이걸 평가해서 그거는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개발 가치가 있습니다.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준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컨설팅.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저거는 충분히 투자 가치 있습니다. 개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도움을 준다. 중개, 뭐 상담, 권리 분석 이런 것들을 결정 지원 분야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설명은 장황하게 했지만 이거잖아요. 부동산 이용을 한번 잘못해버리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힘드니까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분야가 중요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지문입니다. 비가역성 때문에 일반자에 비해서 의사결정 지원 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자, 그러면 옳은 지문. 자, 마지막에 있는 거. 진입의 장벽은 부동산 시장에 들어갈 때 장벽이 있잖아요. 고가성, 비싸다. 그런 법적 규제,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OX? O. 그럼 여기서 틀린 것은 몇 개입니까? 두 개죠. 결론은 두 개. 기억하고 뭐요? 기억하고 디귿. 그래서 답은 1번.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능, 특성 봤습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시장 가자고요. 주택시장. 이제 문제지가 아니라 이제 요약 정리집 44페이지 가면 주택시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택시장에서는 첫 번째 뭐 주택시장의 성격 나오는데 이런 건 뭐 중요성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옆에 들어와서 주택의 수요와 주택의 소요가 있는데 우리 시험은 주택의 수요와 주택의 소요가 같은 말 다른 말 물어봤어요.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주택의 수요는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는 거. 주택의 소요는 살 의사는 있지만 돈이 없는 거. 돈이 없는 거. 그러면 주택의 소요는 구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주택의 소요는 구매력이 없다. 주택의 수요가 구매력이 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이 나왔어.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여기까지는 여기 지금 책에 수요와 소요가 다르다 말 써놓고 이걸 구체적으로 잘 써놓지 않았잖아요. 구체적으로. 뭐 쓰실 분은 써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임대료 보조 정책,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 임대료 보조 정책이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주택 수요에 관한 정책이냐, 주택 소요에 관한 정책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이건 뭐에 관한 정책입니까? 주택 수요에 관한 정책이 아니라 소요에 관한 정책이야. 자, 지불 능력이 없어서 주택을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임대주택이 사는 거야. 그러면 임대료 보조금 주거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주택 소요에 관한 정책입니까? 수요에 관한 정책입니까? 소요에 관한 정책이다. 주택 수요에 관한 정책이 아니라 뭐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는 자, 주택시장에서는 결국은 주택 여가 현상과 주거분리 되는 거야. 주택 여가 현상과 주거분리. 자, 가봅시다. 예. 자, 화면 넘기겠습니다. 넘겨도 됩니까? 예. 자, 그래.
자, 주택 이용화 현상. 주택 이용화 현상은 여기 개념하고, 주택 이용화 현상 개념하고 하향여가, 상향여가 구별하는 거. 자, 그러면 주택 이용화 현상은 주택이 질적순위 바뀌어서 이용주체가 바뀌는 거. 이것을 주택 순환 현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두 가지 과정을 좀 설명해 볼게요. 그림을 통해서. 자, 여기 고가주택이었습니다. 고가주택은 소득 상위 계층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갔으니까 노후화돼요. 그럼 노후화되면 수선 유지하지 않는다면 여기 이제 빈집, 공가가 생깁니다. 빈집. 이 빈집에 저소득자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얘는 이 주택은 고소득자가 살다가 저소득 계층 사용으로 바뀝니다. 그럼 여기는 저소득층이 살았으니까 소득 하위 계층 사용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이 과정을 우리는 하향여가다 이렇게 해요. 이 과정을 상에서 하로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향여가다. 여기까지는 다 합니다. 그럼 하향여가는 결국은 고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합니까?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합니까? 저가주택 수요 증가. 이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향여가는 저가주택 수요 증가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저가주택 수요 증가 현상. 하향여가는 소득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 계층으로 바뀌었다. 저가주택의 수요 증가 현상. 저가주택의 수요 감소 현상이 이렇게 준다고. 그럼 틀린 말이죠. 자, 계속 저소득자가 살다가 이제 이게 재개발, 재건축 되면 재건축 된다면 이제 다시 이거는 소득 상위 계층 사용으로 바뀐다. 고소득층 사용으로 바뀐다. 그러면 소득 상위 계층 사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는 하에서 상으로 올라간 거야. 하에서 상으로 올라간 거죠. 이렇게 올라간 거죠. 자, 이 과정을 상향여가라고 한다. 그러면 상향여가는 우리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그러면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한 겁니까? 고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한 겁니까? 고가주택. 저가주택의 수요는 감소한 거야. 수요는 감소하고 고가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 이걸 상향여가라고 한다. 그럼 이제 여가 현상 여기까지 다 끝났네. 여기까지. 주의할 것은 이건 다 한다니까요. 상향여가 뭐냐? 하위 계층이 살다가 상위 계층으로 올라갔다. 이것을 상향여가를 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죠. 그 다음에 하향여가는 상에서 하로 올라갔다. 하향여가는 저가주택의 수요 증가고 상향여가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그러면 고가주택의 수요 증가, 저가주택의 수요 감소하는 거. 여기 최근 10년 동안은 계속 이것만 내요. 여기 다 반대거든. 하하고 상이 반대. 그러면 소득 상위 계층하고 소득 하위 계층이 반대. 저가주택하고 고가주택이 반대. 수요 증가하고 수요 감소가 반대. 그러니까 전부 다 반대야. 그러니까 계속 작년 빼고 계속 이걸 반대로 해서 답을 줬다고. 상향여가인데 하향여가로. 하향여가인데 상향여가로. 그 다음에 상위 계층을 하위 계층으로. 수요 증가인데 수요 감소로 이렇게 계속 반대로 해서. 작년에 이제 이게 등장한 거, 이거. 작년에 이제 여기서 답을 줬는데, 그럼 여기부터 여가 현상이 원활하게 작동했던 거예요. 그럼 여가 현상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특히 상향여가 발생하면, 여기 달동네가 고가주택 쪽으로 바뀝니다. 그럼 주택의 질적 수익이 높아집니까? 떨어집니까? 높아지죠. 주택 여가 현상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주택의 질적 수익이 개선된다. 높아진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주택 공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죠. 신규로 공급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시험점에 이걸 냈었죠. 하향여가 현상이 발생하면 그러면 저가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하향여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소득 상위 계층이 살던 이 주택이 저소득층 사용을 바뀌었으니까 저가주택의 공급 증가. 작년에 이걸 공급 감소라고 했죠. 그래서 작년에 이게 답이었어요. 자, 여기서 주택 여가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빈집. 공가가 없으면 여가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다. 여기 빈집이 있어야만이, 여기 고소득 살다가 빈집이 있어야만이 여기에 저소득자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빈집이 없다면, 공가가 없다면 여가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공가 현상은 여가 과정의 중요한 요소, 필수적 요소다 이렇게 해요. 중요한 요소다. 그럼 공가는 주택 여가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요소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틀린 말. 빈집이 없으면 여가 현상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럼 주택 여가 과정은 공가를 필수 요소로 한다. OX, O.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여가 현상입니다.
이제 여과 현상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불량주택이란 말 나오는데 불량주택은 우리 시험은 중개사 시험은 나온 지가 뭐 20년 된 것 같아요. 단독문제 내지 않죠? 그렇지 않으면 지문이죠. 단독문제 아니면 지문일 건데 어차피 나오면 지문 하나밖에 안 나요. 불량주택이 주택시장에 불량주택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 물어봐요. 주택시장에 불량주택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시장이 잘못한 거냐? 시장이 실패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장이 실패가 아니라 소득의 문제라는 소리예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불량주택이 공급돼야만이 거기서 살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불량주택은 시장이 잘못한, 시장이 실패입니까? 시장이 자원배분을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뒤에 뭐 하향여가까지는 필요 없는데 소득의 문제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그럼 불량주택이 살아야 되니까 시장에 불량주택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불량주택을 없애는 방법은 철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불량주택을 다 철거했습니다. 국가가. 그럼 저소득자들은 또 판잣집을 짓는 거라고. 그래서 철거는 불량주택이 대책이 될 수 없고 불량주택을 없애려면 소득 수준을 높여버리면 돼요. 여기 불량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면 그럼 불량주택에서 자연히 멀어지겠죠. 그 불량주택이 문제가 나오면 불량주택은 시장의 실패의 산물이다. OX, X.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결과고 철거는 대책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됐습니다. 자, 최근에는 주거분리가 훨씬 더 잘 나온다. 10여 년 전에는 주택 여과 현상이 잘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주거분리가 잘 나오는데 또 최근의 경향은 주거분리와 주택 여과 관성을 묶어서 한 문제를 내요. 묶어서. 자, 주거분리 소득 차이로 주거지기 고가주택 지역, 저가주택 나눠지는 현상. 원인은 소득. 그 다음에 여과 현상, 예부 효과는 이제 설명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설명은 안 들었지만 여과 현상과 예부 효과는 주거분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OX, O, 보잖아요. 아직 설명 안 들었지만 도시 전체에 발생할 수도 있고 인근 지역에 발생할 수 있다. 결론은 이거예요. 고비하 저가상. 요즘은 고비하 저가상을 잘 내고 있습니다. 고비하 저가상 중에서 어떤 게 더 시험에 잘 나올까요? 저가상? 고비하가 잘 나와. 저 하가 하향여가야. 시험은 상향여가보다는 하향여가가 잘 나오거든. 또 고비하가 잘 나오는 거야. 자, 연습부터. 고가 뭡니까? 고가주택 지역에서 B는 비용이 더 크면 하는 하향여가.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고가주택 지역에서 상향여가 나왔습니다. 그럼 뭘까 있을까? X. 자, 연습부터. 어차피 몰라도 맞출 수 있으니까. 자, 시험 문제에서 고가주택 지역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고가주택 지역에서 뭐 수선비, 계량비 나오고 가치 상승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럼 고가주택 지역에서 뭐랑 나와 이렇게 수선비 어쩌고저쩌고 마지막에 끝날 때 상향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향여가. 그러면 올까 있을까? X예요. 고가주택 지역에서는 상향여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향여가 나와야 되지. 자, 그럼 두 번째. 고가주택 지역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향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향여가. 자, 그러면 여기는 자, OX 세모. 자, O다, X다, 세모다. 아까 크게 나왔는데. 상향여가 X면 하향여가는 크게 나왔는데 이 안에 무슨 말이 들어갈지 지금 몰라요. 모르니까 여기 고가주택 지역에서 하향여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O는 아닙니다. 세모야, 세모. 세모. 그럼 이제 이 고가주택 지역에서 이 세모를 이제 O로 만들 수도 있고 X로 만들 수 있죠. 이건 불확정적 세모야. 왜? 이거 불확정적 세모지. 불확정적 세모. 웃는 분은 그나마 민법이 좀 되신 분이고 못 웃는 분들은 뭐 하자는 소리야 그러지? 이건 불확정적 세모.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고가주택 지역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고가주택 지역에서 수선 비용이 가치 증가분보다 크다. 크면 그러면 하향여가 이렇게 나와요. 하향여가 현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됐어요. 이건 뭡니까 있습니까? 자, 고가주택 지금 나왔습니다. 뒤에 끝날 때 하향여가 나왔습니다. 자, 세모야. 근데 이제 이걸 봐야지. 이거. 그러면 수선 비용이 가치 증가보다 크다. 그 비용이 더 크면
비용이 더 크면 수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수선하지 않으면 하향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비하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오르막이 되는 거야. 이게 고비하예요. 고비하. 의미하셨죠? 그럼 이거 틀린 말 되려면 고가주택 지역에서 수선비보다 가치 증가분이 더 크면 하향료가. 그럼 틀린 말 나오고. 또 고가주택 지역에서 비용이 더 크면 하향료가. 고가주택 지역에서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상향료가 X. 의미하셨죠? 쉬는 시간에 언니 쉬게 좀 만들어줘. 이거 언니 쉬는 시간에 언니한테 이거 물어보지 마. 쉬는 시간에 언니 좀 쉬게 좀 놔주라고 언니한테. 언니를 좀 자유를 줘. 이거는 물어볼 것이 아니잖아. 물어볼 거. 앞으로 이제 90 몇 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물어보려면 저한테 주시라고 저한테. 선생님 커피를 준비 안 해서 커피 안 가져와도 돼. 무슨 커피는 커피야. 저한테 물어보라고. 자, 됐어요.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저가상은 저가주택 지역에서 수선비보다 가치 상승분이 더 크면 무슨 여가다? 상향여가다. 이걸 저가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 고비와 저가상을 여기다 해보겠다는 소리죠. 자, 고가주택 지역, 저가주택 지역 나눠줬습니다. 이게 두고 불립니다. 소득순위 높아지면 그러면 주택 소비자들은 정해입부가를 추구해요. 정해입부의 좋은 점을 추구해서 고가주택은 몰려듭니다. 그다음에 부예입부가를 피하라는 동기에서 고가주택이 몰려드는 거야. 그러면 주거분리는 소득순위 높아진다면 부예입부가를 피하고 정해입부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거분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OX? O. 그냥? 그럼 결국은 주거분리 원인은 AV 효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번엔 땅값 이야기, 부동산 가격 이야기. 이 부분의 부동산 가격 너무나 많이 했잖아요. 그럼 고가주택인데 경계에 인접한 고가주택 지역은 아무래도 다른 고가주택보다 낮은 가격을 거둘 것이다. 또 고가주택 지역인데 경계에 인접했다. 저가주택이 인접했다. 그러한 고가주택 지역은 할인거래 될 것이다. 그게 이거네. 저가주택에 인접한 고가주택 지역 또는 경계에 인접한 고가주택 지역 이렇게 하겠죠. 그것은 할인거래 된다. 반면에 이 부분 저가주택인데 고가주택이 가깝게 있다. 경계에 가깝게 있다. 그럼 아무래도 고가주택이 좋은 영향을 받아서 할증거래 된다.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비와 저가상 해볼 건데, 자, 이 부분이 노후화되면 수선 여부를 따질 건데, 수선 계량 여부를 따질 건데, 어떤 경우에 수선한다고 했습니까? 돈 되면 수선한다고 했죠. 돈 되면. 그럼 고가주택 지역에서는 정예비가가 정하니까 수선 계량 비용하고 수선 계량이라는 가치 증가분하고 비교하면 그럼 가치 증가분이 큰 게 일반적이다. 가치 증가분이 큰 게 일반적이니까 이때는 수선이 이루어진다. 그럼 수선이 이루어지면 이 지역은 계속 고가주택 지역으로 나올 것이다.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 그럼 이 반대, 만약에 고가주택 지역에서 수선 계량 비용이 가치 증가분보다 크다면 그러면 수선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소득자는 떠나고 거기에 빈집이 발생한다. 공가. 여기에 저소득자가 들어온다. 침입해서 이게 고가주택 지역이 저가주택으로 다 바뀌었다. 개성, 천이. 그러면 얘는 저가주택 지역으로 바뀌었다. 저가주택 지역으로 바뀌면 이걸 무슨 여가라고 한다? 하향여가라고 한다. 이게 이제 고비화가 되는 거예요. 고비화. 그러니까 고가주택 지역에서 수선비가 더 크면, 수선 계량비가 더 크면, 그러면 하향여가, 고비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지문 나오는 거죠. 공간은 여가 현상의 필수 요소가 된다. OX? O. 공간가 없으면 여가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신입과 개성의 논리로 여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OX? O. 신입과 개성의 논리로 여가 현상, 하향여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자, 고가주택에서 고비화가 더 잘 나오니까 저가상, 여기 저가주택은 잘 안 나오죠. 그럼 저가주택 지역에서 수선 여부를 따질 때 저가주택 지역에서는 수선비하고 가치 증가분하고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큰 게 일반적일까? 수선비가 더 큰 게 일반적이죠. 저가주택 지역에서는 부예비가니까 저가주택의 비용을 2천만 원 들여서 수선한다 하더라도 가치는 많이 안 올라가요. 이게 달동네인데? 가치는 많이 안 올라가죠. 그래서 수선비가 큰 게 일반적이죠. 수선비가 더 크면 그럼 수선하지 않죠. 수선하지 않으면 얘는 계속 저가주택 지역이에요. 이거는 쟁점이 안 돼. 그럼 반대,
만약에 저가주택 지역에서 수선비하고 같이 소선이랑 가치 증가분하고 비교해서 가치 증가분이 더 크다면 그러면 재개발이 이루어지겠네. 재건축이 이루어지겠네. 그러면 고가주택이 바뀌겠네. 이게 무슨 여가입니까? 상향 여가지. 그러면 저가주택 지역에서 하향여가 나왔어요. 저가주택으로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하향여가 나왔습니다. 그럼 모두 X다. X. 저가주택 지역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상향여가. 그러면 저가주택 지역에서 상향여가 나오는데 무조건 저가주택 지역에서 상향여가 했다고 해서 O는 아니라고. 역시 세모야. 유동적 세모. 그럼 어느 경우에 저가주택 어느 게 상향여가? 가치 증감이 더 클 때. 저가주택 지역에서 수선비가 더 클 때. 저가주택 지역에서 수선비가 클 때 그때 상향여가 그럼 틀린 말이라고. 저가주택 지역에서 가치 증감이 더 클 때 상향여가. 이걸 저가상 이렇게. 3, 4월 과정에도 이걸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의 절반 이상이 이게 뭔 말인가 그랬어요. 지금은 약 75%가 알아먹고 있는 거야. 25%는 안타까워 죽겠어. 그리고 저는 예수가 아니니까 그분까지 같이 못 가. 예수님은 그분까지 같이 갈 건데. 그래서 주거분리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주택시장이 다 끝난 거지. 25%는 벼랑에서 이제 붙들고 있겠지, 벼랑.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별것도 아니다, 이거. 3번 문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이거. 자, 1번. 주택 여가 과정은 주택 질적 변화와 가구 이동과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 2번. 상위 계층에서 사용되는 기존 주택이 하위 계층 사용으로 되는 것을 하향여가라 하며 이는 저가주택의 수요 감소 현상을 볼 수 있다. OX, X. 여기가 틀렸죠. 저가주택의 수요 증가. 자, 앞에 집을 맞아요. 상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에서 사용되는 기존 주택이 하위 계층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하향여가 맞죠. 그 하향여가는 저가주택의 수요 증가 현상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2번. 3번 공가의 공급은 빈집은 주택 여가 과정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공가가 있어야만이 주택 여가가 발생한다는 소리예요. 4번 주거분리는 소득의 차이로 주거지기 지리적으로 나누는 현상이다. 5번 주택 개량 비용이 개량 후 가치 상승보다 크다면 개량 비용보다 가치 상승보다 크답니다. 비용이 더 크대요. 그러면 고, 비, 하 했습니까? 그 무슨 여가? 하향여가. 요걸 이제 상향여가라고 나오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상향여가. 비용이 더 크면 하향여가. 그래서 답은 2번이 적절합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여기 지문을 바꾸라고 했죠? 지문을. 이 화면은 이제 바꿔줬어요. 화면을 바꿔줬습니다. 자, 갑시다. 틀린 것은 몇 개인가? 틀린 것 답이 몇 개요? 하나잖아. 요 1번이 틀리죠. 기억이 틀리잖아요. 기억, 상향여가는 저가주택의 수요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 고가주택의 수요 증가. 이 부분이 틀렸죠. 그 나머지 다 옳은 질문이요. 니은 저소득층 내 주택의 가치 상승분이 대조 보수 비용보다 크다면 해당 주택은 상향여가 될 수 있다. 저가주택 지역 상향여가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옳은 말이죠. 그럼 여기에 이제 저가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보면 돼요. 가치 상승분이 대조 보수 비용보다 크죠. 그럼 가치 상승분이 크네. 그럼 저가주택 지역에서 수선비보다 가치 상승분이 크다면 재개발이 이루어지겠네. 그러면 무슨 여가? 상향여가. 저가상 옳은 말. 디귿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계지역 부근에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되고 그다음에 고소득층 주거는 할인된다. 리을 저소득층은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정의 일부 효과를 누리고자 고소득층 주거지에 가까이 거주하려고 한다. OX, O. 미음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친육과 천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친육과 천이로 여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틀린 것은 답 하나. 1번. 기억만 틀렸죠. 자, 그럼 이제 효율적 시장인데 여기까지 해서 주택 시장 끝났고 효율적 시장은 정확히 10분만 쉬었다 합니다. 되셨습니까? 예.